손이 떨렸다. 서류를 다시 봤다. 사망 처리 완료. 빨간 도장이 선명했다. 명단에 85명의 이름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이틀 전 내가 직접 통화한 노인의 이름이 있었다. 박순자, 82세. 분명히 살아 있었다. 여보세요? 구청이에요? 네, 맞습니다. 언제 연금 나와요? 2달째 안 들어왔어요. 그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시스템 오류겠거니.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류. 박순자, 사망 처리 완료. 2023년 8월 15일. 불가능했다. 2023년 8월 15일이면 1년 반 전이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다. 나는 다른 이름들을 봤다. 85명. 모두 같은 날짜. 2023년 8월 15일. 모두 같은 사망 처리. 원인도 없이, 장소도 없이, 그저 처리 완료라는 도장만. 나는 중얼거렸다. 누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지? 사무실 불을 껐다. 밤 10시였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다. 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복사는 하지 않았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될 것 같았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김 과장. 돌아보니 과장 송민수였다. 아직 안 가셨어요? 응. 남은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 송 과장이 내 가방을 봤다. 가방이 두둑하네. 아, 집에서 볼 거 좀. 뭔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복지 신청 서류요. 송 과장의 눈빛이 변했다. 김 과장? 네. 쓸데없는 거 파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송 과장이 내 가방을 가리켰다. 그 서류, 원래 자리에 놓고 가. 심장이 뛰었다. 어떻게, 다 알아. 오늘 오후에 내가 뭘 봤는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송 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김 과장, 10년 넘게 여기서 일했잖아. 앞날 생각해. 하지만 이건 건들지 마.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송 과장이 떠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가방 속 서류가 무거웠다. 85명.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노인들. 나는 결심했다. 파야 해. 끝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전.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월요일 오전 9시. 전화가 울렸다. 노인복지과 김도연입니다. 여기 경찰서입니다. 독거노인 사망 사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메모를 했다. 이름 이정수, 78세. 주소 성동구 행당동 원룸. 오후 2시. 현장에 도착했다. 좁은 원룸이었다. 경찰이 나를 안내했다. 안에 계십니다. 문을 열었다. 냄새가 났다. 이정수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됐다. 경찰이 말했다. 추정 사망일은 2주 전입니다. 발견은요? 건물주가 월세 연체로 확인하러 왔다가요. 나는 방을 둘러봤다. 텅 비어 있었다. 냉장고는 비었고 싱크대도 깨끗했다. 거실에 물건이 없었다. 혼자 사셨나 봐요. 네. 가족 없다고 합니다.
나는 책상 위 서류를 봤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그리고 요양서비스 이용 확인서, 민간 요양보호 서비스 마이너스 행복요양센터. 나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서비스 기간 2018년 1월 2024년 6월. 6년간 이용. 월 80만 원 지원.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요양 서비스를 받으셨네요? 경찰이 물었다. 그래요? 네. 여기 서류에. 나는 다시 방을 둘러봤다. 하지만 이상했다. 요양 서비스를 6년이나 받았다면 흔적이 있어야 했다. 휠체어, 약병, 보조기구.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조차 낡았다. 뭔가 이상한데. 경찰이 물었다. 뭐가요? 요양 서비스 받았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냥 안 쓰셨나 보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6년이나 받았는데요. 경찰이 어깨를 으쓱했다. 확인해 보세요. 나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다. 행복요양센터. 이름이 익숙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컴퓨터를 켰다. 시스템에 이정수 씨 이름을 검색했다. 기록이 나왔다. 요양 서비스 신청 2018년 1월 3일. 담당 업체 행복요양센터. 월 지원금 80만 원. 6년간 총 집행액 5,760만 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거의 6천만 원. 하지만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돈은 어디로 간 거지? 나는 행복요양센터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해지된 번호였다. 주소를 확인했다. 성동구 왕십리로 258. 나는 메모했다. 퇴근 후에 가봐야겠다. 뭔가 이상했다. 6년간 요양 서비스. 하지만 연락도 안 되고 방엔 흔적도 없고 확인해야 해. 마이너스. 저녁 6시. 나는 왕십리로 258번지로 갔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다. 건물을 봤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1층 셔터가 내려가 있었다. 2층, 3층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건물 앞으로 갔다. 셔터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오래된 먼지였다. 여기가 맞나? 간판을 찾았다. 하지만 없었다. 아무 표시도 없었다.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주인 아저씨. 네. 저기 건물 뭐 하는 곳이에요? 편의점 주인이 건물을 봤다. 아, 저기요? 비었어요. 비었어요? 네. 5년 전부터요. 나는 놀랐다. 5년 전부터요? 네. 원래 뭐 있었는데 다 나갔어요. 혹시 요양센터 있었어요? 요양센터요? 주인이 고개를 저었다. 못 봤는데요. 옷가게 있었어요. 나는 당황했다. 옷가게요? 네. 근데 그것도 5년 전에 나갔어요. 나는 건물을 다시 봤다. 5년 전부터 비었다. 하지만 시스템 기록에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 뭔가 잘못됐어. 집에 돌아왔다. 컴퓨터를 켰다. 행복요양센터를 다시 검색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찾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했다. 사업자 상태 폐업. 폐업일 2019년 8월 1일. 나는 얼어붙었다.
2019년에 폐업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지금도 운영 중, 지원금도 계속 나가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돼? 나는 더 조사했다. 행복요양센터 이용자 목록. 시스템에 85명이 나왔다. 모두 독거노인이었다. 나는 한 명씩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김영숙, 80세.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해지. 두 번째, 박철수, 77세.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해지. 세 번째, 정미자, 82세.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해지. 나는 계속 전화를 걸었다. 10명, 20명, 30명. 모두 해지되거나 응답 없음. 85명 중 연락되는 사람 0명. 나는 의자에 기댔다. 이게 대체 85명이 모두 연락 안 됨. 업체는 5년 전에 폐업. 하지만 지원금은 계속 나감.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출근했다.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에 85명의 서류를 모두 출력했다. 책상에 쌓았다.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류. 김영숙. 요양서비스 일지. 2024년 10월 주 3회 방문. 식사보조, 청소, 말벗. 나는 다음 서류를 봤다. 박철수. 2024년 10월 주 3회 방문. 식사보조, 청소, 말벗. 정미자. 2024년 10월 주 3회 방문. 식사보조, 청소, 말벗. 나는 멈췄다. 똑같았다. 문장이 완전히 같았다. 복사 붙여넣기. 나는 10월 전 기록을 봤다. 9월 주 3회 방문. 식사보조, 청소, 말벗. 8월 주 3회 방문. 식사보조, 청소, 말벗. 7월 주 3회 방문. 식사보조, 청소, 말벗. 6개월간, 1년간, 2년간 모두 똑같은 문장.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건 가짜야. 누군가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실제 방문은 안 하고 서류만 만들어낸 것. 나는 더 조사했다. 요양보호사 서명. 85명 모두 같은 서명. 이미숙. 나는 이미숙을 검색했다. 자격증 번호를 조회했다. 결과가 나왔다. 이미숙. 48세. 요양보호사 자격 2015년 취득. 현재 소속 없음. 나는 전화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이미숙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구청 노인복지과입니다. 행복요양센터에서 일하셨어요? 행복요양센터요? 네. 아니요. 안 했는데요. 나는 놀랐다. 안 하셨어요? 네. 전 지금 병원에서 일해요. 5년째요. 그럼 2018년에는요? 그때도 병원이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혹시 행복요양센터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전화를 끊었다. 이미숙은 행복요양센터에서 일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85명의 서류에 그녀의 서명이 있었다. 위조야. 완전히 위조야. 나는 생각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왜 했을까? 그리고 돈은 어디로 갔을까? 6년간 85명. 월 80만 원씩 계산해 봤다.
85명, 80만 원 월 6,800만 원. 6년 72개월. 총 49억 원. 나는 숨이 막혔다. 49억. 누군가 49억을 빼돌린 것이다.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서류만 조작해서 지원금을 받아간 것. 나는 의자에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마이너스. 나는 85명의 명단을 봤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다. 주민센터에 조회를 요청했다. 85명이요? 시간 좀 걸릴 텐데요. 급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오후까지 드릴게요. 오후 3시. 결과가 왔다. 나는 엑셀 파일을 열었다. 85명의 명단. 옆에 상태가 적혀 있었다. 생존, 사망, 주소 불명. 나는 숫자를 세었다. 생존 38명. 사망 47명. 나는 사망자 명단을 봤다. 사망일자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47명 중 42명. 모두 같은 날짜. 2023년 8월 15일. 나는 화면을 다시 봤다. 틀림없었다. 42명이 같은 날 사망. 말도 안 돼. 사망 원인을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사망 장소도 비어 있었다. 그저 사망 처리 완료라는 표시만. 나는 생존자 38명을 확인했다. 주소를 찾았다. 첫 번째, 김순희, 79세. 주소 강남구 대치동. 나는 주소를 검색했다. 빌라였다.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해지. 나는 직접 가기로 했다. 퇴근 후 대치동으로 갔다. 주소를 찾았다. 낡은 빌라였다. 호수를 확인했다. 201호. 벨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없었다. 나는 관리인을 찾았다. 201호에 누가 사나요? 201호요? 비었어요. 비었어요? 네. 1년 전에 나갔어요. 김순희 씨 아세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할머니요.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1년 좀 넘었나? 혼자 사시다가. 나는 주민등록을 다시 확인했다. 김순희. 생존. 하지만 실제로는 사망. 뭔가 완전히 꼬여 있어. 나는 다른 생존자들도 확인했다. 38명 중 10명을 직접 방문했다. 결과는 같았다. 모두 사망했거나 이사 갔거나 연락 불가. 하지만 주민등록에는 생존.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밤 10시였다.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85명. 실제로 생존 확인된 사람 0명.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85명이 모두 사라졌어.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 왜 기록만 남아있을까? 그리고 왜 계속 지원금이 나갈까? 나는 컴퓨터를 켰다. 지원금 집행 내역을 확인했다. 최근 3개월. 여전히 85명 모두에게 나가고 있었다. 월 6,800만 원. 받는 계좌를 확인했다. 행복요양센터. 이미 폐업한 업체. 하지만 계좌는 살아있었다. 나는 계좌번호를 메모했다.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 무언가 거대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85명의 노인이 있었다. 아니, 있었던.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나는 과장실로 갔다. 송민수 과장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과장님, 응, 무슨 일이야?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송 과장이 서류를 봤다. 뭔데? 행복요양센터요. 이상한 점이 많아서요. 송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디서 이런 거 찾았어? 복지 시스템에서요. 복지 시스템? 네. 85명 명단이 있는데 연락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송 과장이 서류를 덮었다. 김 과장? 네. 이거 파지 마. 네. 이건 오래된 사업이야. 이미 끝난 거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금도 지원금 나가고 있어요. 그건 송 과장이 말을 멈췄다. 그건 시스템 오류야. 곧 정리될 거야. 시스템 오류요? 6년 동안요? 송 과장이 짜증을 냈다. 김 과장, 건들지 말라니까. 너한테 좋을 게 없어. 하지만 이건 명백한 비리 아닙니까? 비리? 송 과장이 일어섰다. 증거 있어? 확실한 증거. 85명이 모두 연락 안 돼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사 간 거지. 전화번호 바뀐 거고. 하지만 업체는 5년 전에 폐업했어요. 송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김 과장,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내 업무나 해. 알겠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송 과장이 서류를 돌려줬다. 이거 가져가.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마. 나는 서류를 들고 나왔다. 복도에서 동료 이수진을 만났다. 도연아? 응? 수진이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다. 너 행복요양센터 파고 있지? 어떻게 알았어? 소문났어. 송 과장님이 화냈다며? 응. 수진이 내 팔을 잡았다. 그만둬. 괜히 파지 마. 왜? 뭔데? 몰라. 근데 위험해. 다들 그래. 다들? 응. 예전에도 누가 파려다가 결국 그만뒀어. 나는 놀랐다. 그만뒀어? 응. 압력받고 좌천당하고.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다. 도연아, 너 아직 어려. 앞날이 있잖아.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잖아. 알아.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어. 시스템이 그래. 수진이 떠났다. 나는 복도에 섰다. 주위가 조용했다. 하지만 느껴졌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이 건물 어딘가에 이 비리를 덮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메일을 확인했다. 새 메일이 하나 있었다. 발신자 익명. 제목 행복요양센터 관련. 나는 메일을 열었다. 김도연 씨, 제 정체는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파고 있는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왕십리역 3번 출구 앞 카페로 오세요. 혼자 오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나는 화면을 다시 봤다. 누구지? 왜 나한테 연락한 거지? 하지만 호기심이 들었다. 그 사람은 뭔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7시 나는 왕십리역 3번 출구로 갔다. 카페를 찾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였다. 나를 보자 손을 들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김도연 씨요? 네. 당신이?
앉으세요. 나는 앉았다. 남자가 주위를 살폈다. 전 복지센터에서 일했습니다. 3년 전에 퇴직했어요. 복지센터요? 네. 노인복지 담당이었죠. 남자가 커피를 마셨다. 행복요양센터. 당신이 파고 있죠? 어떻게 아셨어요? 아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내부에. 누구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위험하니까. 나는 앞으로 몸을 기댔다. 대체 뭔데요? 왜 다들 말리는 거죠?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 노인들. 죽은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시스템에서 지워진 거예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지워졌다고요? 네. 의도적으로. 남자가 설명했다. 행복요양센터는 처음부터 가짜였어요. 실제 서비스는 없었죠.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어요. 누군가 내부에서 도왔으니까. 내부요? 복지센터 직원이요. 아니, 직원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복수예요? 네. 업체 마이너스 복지센터 마이너스 민간행정 대행업체. 셋이 한 팀이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요? 남자가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가짜 업체를 만들어요. 행복요양센터처럼. 그리고 독거노인 명단을 확보해요. 복지센터에서 계속하세요. 그 노인들 명의로 서비스 신청을 해요. 물론 노인들은 몰라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서류는 복지센터 내부 사람이 통과시켜줘요. 그럼 지원금이. 네. 가짜 업체 계좌로 들어가죠. 월 수천만 원씩. 그리고 나눠 먹는 거군요. 맞아요. 나는 떨렸다. 그럼 85명은요? 그 노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대부분 이미 돌아가셨을 거예요. 독거노인이니까 아무도 안 찾아요. 돌아가셔도 몰라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몇 년 지나면 고독사로 발견되죠. 그때도 누가 신경 쓰나요? 나는 눈물이 났다. 그럼 아무도 모르는 채 죽어간 거네요. 네. 그리고 시스템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나와요. 왜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생존해야 하니까.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증명할 수 없어요. 남자가 나를 봤다. 김 씨 위험해요. 이거 파면 당신도 그만두라고요? 아니요. 남자가 봉투를 꺼냈다. 이거 가져가세요. 뭔데요? 증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몰래 복사해 둔 것들. 나는 봉투를 받았다.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전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퇴직했죠. 남자가 일어섰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것 같아요. 끝까지 파볼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강력해요. 남자가 떠났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다. 계좌 이체 내역,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 그리고 명단. 공무원 3명, 업체 대표 2명, 행정대행업체 직원 5명, 총 10명. 이들이 49억을 나눠 먹은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는 집에서 서류를 펼쳤다. 하나씩 확인했다. 첫 번째, 계좌 이체 내역. 행복요양센터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월 6,800만 원이 들어오면 바로 10개 계좌로 분산. 각자 목대로. 두 번째, 메신저 대화 기록. 이번 달도 잘 들어왔어. 수고했어. 서류 통과시켜줘서 고마워. 다음 명단 준비됐어. 20명 더. 나는 화가 치밀었다. 마치 장사하듯이 노인들을 물건처럼 취급했다. 세 번째, 명단. 공무원 3명. 마이너스 송민수 복지과 과장. 마이너스 박지영 복지센터 팀장. 마이너스 최동욱 행정지원팀 주임. 나는 손이 떨렸다. 송 과장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파는 걸 막으려 한 거였다. 업체 대표 2명. 마이너스 이승우 행복요양센터 대표. 마이너스 김태준 미래케어 대표. 행정대행업체 직원 5명. 마이너스 정우진, 한소혜, 박민석, 이지은, 강동혁. 총 10명. 이들이 6년간 49억을 나눠 먹었다. 나는 더 조사했다. 고독사한 노인들. 실제로 사망 처리된 노인들. 42명이 같은 날 사망 처리. 2023년 8월 15일. 왜 그날일까? 나는 뉴스를 검색했다. 2023년 8월 15일. 복지 시스템 전산 점검의 날. 그날 시스템이 일시 정지되었다. 점검 시간 6시간. 그 사이에 누군가 몰래 사망 처리를 한 것이다. 42명을 한꺼번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나는 생존자 38명을 다시 확인했다. 실제로는 대부분 사망. 하지만 시스템에는 생존. 왜?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 나는 최근 고독사 명단을 찾았다. 지난 2년간 서울시 고독사, 그중 복지 수급자 15명이 나왔다. 그중 10명이 85명 명단에 있었다. 나는 울컥했다. 그들을 버린 거야. 죽을 때까지. 돌봄은 받지 못하고 혼자 방에서 죽어가고 아무도 찾지 않고 결국 고독사로 발견되고 하지만 시스템에는 여전히 서비스 이용 중. 이건 사기가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방치형 살인. 나는 결심했다. 폭로해야 해. 이대로 둘 수 없어. 마이너스. 나는 기자에게 연락했다. 탐사보도팀 기자. 여보세요. 기자님, 제보할 게 있습니다. 무슨 건데요? 노인 복지 비리입니다. 49억 규모요. 기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가짜 업체, 85명의 노인, 49억의 지원금, 내부 공무원 연루. 증거 있으세요? 네. 서류 다 있습니다. 만나시죠. 내일 오전에. 다음 날, 나는 기자를 만났다. 모든 서류를 건넸다. 기자가 하나씩 확인했다. 이건 대단한 건데요. 네. 빨리 보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가 취재 후 바로 나갈게요. 일주일 후 뉴스가 나왔다. 서울시 노인복지 비리 적발. 49억 규모. 가짜 요양업체로 6년간 지원금 빼돌려. 85명 독거노인, 실제 서비스는 0원. 사회가 떠들썩했다. 구청이 난리가 났다. 송민수 과장은 그날 바로 조사받았다. 다른 연루자들도 줄줄이. 나는 남은 생존자를 찾기 시작했다. 38명 중 실제 살아있는 사람. 조사 끝에 5명을 찾았다.
그 중 한 명이 박순자였다. 82세의 할머니. 나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작은 할머니가 나왔다. 누구세요?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구청? 나는 서류를 보여줬다. 할머니, 혹시 요양 서비스 받으셨어요? 요양 서비스? 아니요. 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 서류에는 나는 설명했다. 할머니가 놀랐다. 그럼 내 이름으로 누가? 네. 무단으로 신청했어요. 할머니가 화를 냈다. 그래서 내 연금이 끊긴 거예요? 네. 2년 전부터 연금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는 시스템을 확인했다. 박순자 사망 처리 2023년 8월 15일. 그래서 연금이 끊긴 것이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바로잡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밀린 연금도 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울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나는 다른 4명도 찾아갔다.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 연금이 끊기고, 복지 혜택이 사라지고, 하지만 이유를 몰랐던 나는 그들을 모두 도왔다. 사망 처리를 취소하고, 밀린 연금을 지급하고, 복지 혜택을 복구했다. 한 달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나는 단상에 섰다. 85명의 독거노인이 시스템에서 지워졌습니다. 카메라가 나를 비췄다. 그들은 돌봄을 받지 못했고 홀로 죽어갔습니다. 나는 이정수 씨를 떠올렸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시스템이, 사회가,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바뀔 겁니다. 앞으로 모든 독거노인에게 월 1회 안부 전화를 할 겁니다. 복지 서비스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회견이 끝났다. 나는 차를 타고 이정수 씨의 원룸으로 갔다. 이제는 비어있는 방.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전등을 켰다. 방이 밝아졌다. 나는 창밖을 봤다.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이정수 씨, 미안합니다. 나는 속삭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여기로 다시는 아무도 사라지지 않게 할 겁니다. 방을 나오며 생각했다. 85명.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지키겠다고. 여기로 다시는 아무도 사라지지 않게 할 겁니다.